간 하게 되면 우리가 침묵의 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간 실질, 그러니까 간 그 자체는 신경세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에 종양이 있다 하더라도 통증을 잘 못 느껴요. 설령 간 기능이 50%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. 70에서 80% 이상이나 간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이 간의 혹이 10cm 정도, 10cm만 이 정도 꽤 크죠? 이 정도 되도록 별다른 자각을 못 하다가 그냥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. 간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우리 인간들한테 불을 주잖아요. 그래서 절대자 제우스 신을 완전히 화나게 합니다. 그래서 제우스 신이 어떻게 했죠? 프로메테우스를 그 코카서스 바위에 묶어가지고 매일 독수리한테 간을 쪼아먹히는 그런 고통을 줬잖아요. 무려 3000년 동안 쪼아먹히면 다음날 또 와서 또 쪼아먹히고 또 쪼아먹히고. 간은 그만큼 재생 능력이 탁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간암 수술할 때도 한 30%만 남기고 70%까지 잘라냈다 하는 것도 그래서 가능한 거겠죠. 간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런 증상들을 묵묵히 버텨내는 어떻게 보면 좀 미련 곰퉁이 같은 그런 존재가 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후기에는 뭐 단순히 어깨나 목이 뻐근하다든지 너무 피로감이 회복이 잘 안 되고 또 소화기 증상, 뭐 식욕이 떨어지고 구역질 설사, 변비, 소화불량, 복부팽만감, 방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죠. 근데 이런 증상은 사실 꼭 간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가 참 쉽거든요. 간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황달, 복수 사실 발견하게 되면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이 나빠질 때 보내는 SOS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이 나빠질 때 보내는 신호 첫 번째 피로감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심한 피로감. 쉬어도 이 피로감이 회복이 안 되고 이상하다. 잠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내가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정말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간 기능이 떨어진 거죠. 또 이런 분들이 술이 약해져요. 그렇게 잘 먹던 술이 굉장히 받질 않고 또 술이 잘 안 깨는 왜? 간의 알코올 처리 능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. 숙취도 오래가고 좋아하던 커피도 못 마시게 되고 그런가 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또 걸핏하면 멍이 잘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간은 우리 몸에서 거대한 화학 공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해독 그리고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. 두 번째, 오른쪽 상복부에 답답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. 간 보시게 되면 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아시겠지만 오른쪽 상복부 여기 위치하고 있잖아요. 여기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간이 안 좋으시게 되면 이런 우측 상복부뿐만 아니라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요. 주변에 보면 나 팔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간암 발견했어 라는 케이스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? 간 하게 되면 오른쪽 갈비뼈 안쪽 여기를 눌렀을 때 약간 부어있는 느낌, 오른쪽 갈비뼈 아래로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깊숙이 위로 눌렀을 때 하고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그 부위가 좀 뻐근하고 단단하다. 평소에도 내가 오른쪽 그 윗배에 가벼운 압박감이 느껴지고 뭔가 이게 덩어리 같은 게 좀 만져진다,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간이나 담도의 문제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특히 간염이라든지 간경변으로 간이 이렇게 커지게 되잖아요. 그러면 가슴의 이 가운데 오목한 부분까지도 그 압박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가 누운 자세에서 가슴의 오목한 부위를 누르게 되면 약간 불편하다, 나 여기 불편하네 하는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간 세포의 파괴가 진행이 되잖아요. 그러면 여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등 뒤에서 상복부에 걸쳐서 답답한 느낌을 호소하시고 좀 불쾌한 통증 같은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렇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거 저는 권해드립니다. 근데 간 크기는 사람마다 다른가요? 그렇지.
간 하게 되면 일단 우리 몸에서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가 바로 간이에요. 간의 무게가 보통 1.4에서 1.7kg이니까 꽤 묵직한 편이죠. 근데 이게 이제 다 사람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체중이라든지 그 사람의 키에 따라서 이 간 사이즈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비만하거나 키 큰 사람은 상대적으로 간 사이즈도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, 근데 모든 상황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우리가 급성 간염이 있게 되면 간 내 염증 그리고 부종이 발생하게 돼서 흔히 우리가 간이 붓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간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. 근데 이런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간의 섬유화가 진행이 되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간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, 결과적으로 심한 간 경변 환자의 간 크기를 보면 정상인들보다 많이 작아져 있어요.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만한 그 간 기능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, 소화불량하고 식욕저하입니다. 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소화불량, 밥맛 없어지고 매식거리고 구토 이런 증상이 생기죠. 간이 담즙을 분비하는데 이 담즙에 있는 여러 가지 소화효소가 지방 분해하고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.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헛배가 자꾸 부른다든지, 그 외에도 설사, 변비, 복부 팽만감, 방귀 자주 끼는 그런 증상이 유발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음식 먹고 체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또 간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이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감별이 분명히 필요하고,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가 사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많이 먹거나 급하게 먹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체한 것 같은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. 그러면 이때는 간 기능 저하가 아닐까, 그걸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네 번째,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입니다.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, LDL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, HDL,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, 중성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살이 찌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을 수 있어요. 왜?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대소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. 간 기능이 떨어지면 대변이 흰색 대변, 회색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소변은 진한 갈색, 심하면 빨간색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. 왜 회색변이나 흰색으로 옅어지느냐? 담즙이 막혀서 장으로 이게 원활하게 못 흘러가니까 담즙이 대변에 섞여야지 황갈색 대변을 보는데, 담즙이 대변에 섞이질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색변, 옅은 색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소변 색깔이 굉장히 진해지는데, 몸에 축적된 이 빌리루빈이 일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이 진한 갈색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. 간 경변증 환자의 경우에 무서운 합병증이 바로 식도정맥류. 이렇게 되면은 이게 파열되면서 피를 토하다든지 검은색 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상황은 굉장히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. 여섯 번째는 심한 입냄새와 구취입니다. 그냥 입냄새, 위가 안 좋다든지 비염이 있다든지 할 때의 입냄새하고는 양상이 달라요. 이걸 우리가 간성구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런 간성구취는 중증 간질환일 때 유발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할 때 단맛이 조금 섞인 그 암모니아성 심한 악취가 느껴진다든지, 마치 왜 썩은 계란 냄새하고 비슷한 구취가 날 때, 그러면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려요. 이런 심각한 구취의 원인이 바로 몸 안에 쌓인 화합물 때문에 그래요. 단백질에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메티오닌이 우리 소장에서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화합물이죠. 메르캅탄이 생성이 되는데, 간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메르캅탄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내쉴 때 폐를 통해서 입과 코로 배출이 되면서 심한 악취가 나오는 거거든요. 만성 간염이 있다든지 간경화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그런 구취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니까 반드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유 없는 가려움증입니다. 주로 알코올성 간질환, 또 바이러스성 간염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피부 간지럼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, 피부가 굉장히 노랗게 변하면서 가려움증이 동반된다. 그럼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
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이 황달, 쓸개즙이 색소죠. 빌리루빈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어난 거잖아요. 간 세포가 계속 손상이 되게 되면 우리 혈중에 빌리루빈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건데요. 담도가 막혔을 때도 담즙이 정체되면서 이게 혈관을 타고 역류해서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8번째, 잦은 출혈입니다. 주로 이제 잇몸이라든지 코, 그리고 항문 이런 데서 출혈이 잦은데 우리가 치솔질 할 때 피가 자주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간 질환이 점차 이렇게 진행이 되면 간 세포가 혈액 응고인자들을 충분히 못 만들게 돼요. 또 심한 간 경변이 있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장의 비대를 동반하는데 이것 또한 혈액 응고인자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자꾸만 출혈 증상이 생기고 지혈이 더뎌지는 그런 증상이 야기가 됩니다. 9번째, 호르몬 장애가 발생합니다.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생리불순, 또 남성들의 경우에 스태미너가 떨어진다든지 여성형 유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또 안면 홍조라든지 우울증, 수면의 이상, 또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증상이 동반이 되는데 간이 나빠지게 되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증상들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10번째, 손발톱의 변화입니다. 주로 간 안 좋으신 분들은 손톱이 하얗게 변한다든지 이렇게 손톱에 세로줄 무늬가 생겨요. 제가 지난 시간에 손톱으로 보는 건강 이상 신호 이 편에서 테리스 네일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. 테리스 네일이다 그러면 간경화 환자의 80% 이상에게 관찰되는 증상이고 손톱이 전반적으로 하얗고 탁하게 보이고 손톱의 끝 부위 한 1mm에서 3mm 정도만 붉거나 푸른빛을 띠게 되는데요. 테리스 네일을 발견하게 된 계기도 이 간경변 환자들을 연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100명의 간경변 환자 중에서 무려 82명에게서 테리스 네일, 특징적인 손톱의 모양을 발견하고 그 연구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테리스 네일이다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. 이 테리스 네일을 유발하는 질환은 사실 간 경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손톱만 보고 간 경변을 파악할 수 있다. 이건 아닙니다.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9가지 증상들하고 함께 동반이 된다면 한 번쯤은 간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간이 나빠질 때 내 몸에서 보내는 SOS 신호 알려드렸죠. 간이라는 게 이미 증상이 나타나서 가게 되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집안에 간에 대한 어떤 가족력이 있다든지 나는 맨날 과음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. 만성 비형 간염이 있다든지 시형 간염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1년에 한 2번 정도 정기 검사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. 이미 진행된 후에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간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 SOS 신호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신다면 미리미리 대처하고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있겠잖아요.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주의해야 될 증상 또 사소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신호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